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희명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 떠올라서 센카쿠 열도 이야기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날 센카쿠 열도 바다에 중국 해경선들이 들어왔습니다. 한 2시간 빙빙 돌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난리를 칩니다. 항의를 하고 그래요. 일본은 이 센카쿠 열도를 자기네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바다를 자기네 영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중국은 센카쿠 열도를 랴오이다오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바다도 자기네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엔 타이완도 얽혀 있어요. 타이완은 센카쿠 열도를 랴오이타이라고 부르면서 또 자기네 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중국 해경선 들어왔다 나간 것은요, 뉴스에 크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금년만 해도 아주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을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에선 랴오이다오라고 부르고 타이완에선 랴오이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센카쿠 열도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본 편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친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독립운동가 후손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제적으로 지금은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에서 센카쿠 열도라고 통용됩니다. 그래서 저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카쿠 열도는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쪽으로 쭉 가서 있고요. 타이완 북쪽이기도 합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일본의 오키나와현 이시카키시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따지면은 그 이시카키보다는 요나구니 섬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요나구니 섬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타이완에서는요, 펑자섬이 있는데 펑자섬에서 1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타이완에서 가장 가까운 게 센카쿠 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상 중국 본토에서는 300km 이상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 섬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할까요? 일본의 주장은 이거예요. 무주지 선점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원래 주인 없는 섬이었다. 그런데 일본이 최초로 발견을 해서 일본이 가장 먼저 선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내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주장을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본이요, 1879년에 오키나와현을 병합합니다. 오키나와 그 지역에는 원래 류큐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류큐 왕국을 병합을 하고 그 지역을 오키나와현이라고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때가 1879년인데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884년에 일본의 사업가 고카다스시로라는 사람이 센카쿠 열도를 우연히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발견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몰랐던 섬을. 그래서 이건 일본이 이제 이후 먹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895년에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895년에 일본 영토로 편입된 것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제 차지를 하는 거죠. 미국이 오키나와 쳐들어갈 때 센카쿠 열도도 미국 땅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51년이면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죠. 51년에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주권 회복시켜주면서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요, 미국이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의 시정권을 갖게 됩니다. 시정권이라는 것은 마치 신탁통치처럼 이 지역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미국이 일본 영토로는 인정하지만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이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시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가 1972년에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에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일본의 주장은 간략히 얘기하면 주인 없는 섬 우리가 먼저 차지했고 미국이 뺏어갔다가 우리한테 돌려줬다. 미국이 우리 것으로 인정해줬으니 이거 우리 섬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중국은요, 무주지 선점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땅은 센카쿠 열도는 중국이 이미 알고 있었던 땅이다. 중국 땅이었다 원래.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근거들도 또 있습니다. 1403년 명나라 때 순풍상송이란 책이 발간되었는데 거기 나오이다오가 언급이 되어 있으니 이미 적어도 1403년 전에 이미 중국이 알고 있는 섬이며 푸젠성의 관할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점권은 무주지 선점권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중국이 이미 알고 중국 행정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땅이다. 이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명나라, 청나라 때 발행된 일부 지도에 중국 땅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19세기 유럽 사람들이 만든 중국 지도에 센카쿠 열도가 중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중국은 자기네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중국 땅이었던 걸 일본이 1895년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한테 승리를 하고 뺏어갔다는 겁니다. 1895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청나라 불러다가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조약에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타이완과 타이완 옆에 있는 펑후 제도를 일본이 뺏어갑니다. 얻어가게 돼요. 청나라가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타이완과 펑후 제도 가져가면서 일본이 세트로 센카쿠까지 뺏어간 거다. 이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선 타이완과 펑후 열도만 줬지 센카쿠 준다고 한 적 없다. 다오이다오 준다고 한 적 없으니 다오이다오를 가져간 것은 불법 점령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정리한 회담이었던 43년 카이로 회담, 45년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거한 땅들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였고, 일본이 그래서 중국 땅 불법으로 점령했던 땅들 다 되돌려 놨으니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도 그래서 반환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거한 땅이니까. 그런데 일본이 안 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지배, 실효적 지배는 이건 불법이다. 이게 중국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이 이제 중국 주장에다 숟가락을 딱 얹는 거예요. 이게 타이완하고 세트로 일본이 뺏어간 거라고? 그러면 타이완하고 세트면 이거 우리 땅이네? 타이완은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타이완에서 가장 가깝고 타이완과 세트로 움직였던 거라면 그건 타이완 거지. 이게 타이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 일본이 중국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일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1895년 청일전쟁 마무리하면서 맺어진 시모노세키 조약과 센카쿠 열도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1895년에 센카쿠 열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을 한 거, 연도는 맞지만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가져간 거 아니다 이거예요. 타이완하고 세트로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주인 없는 땅 1895년에 편입시킨 거다. 이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카이로 회담, 포츠담 회담에서 뱉어내라고 했었던 일본이 불법 점거한 그런 땅에는 이 센카쿠 열도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 반환할 이유도 없다. 이게 일본의 주장인 것이죠. 자, 서로 주장이 팽팽하죠. 그런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요, 서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뭐 40년대, 50년대 그냥 지나가다가 60년대 후반이 돼서 이 센카쿠 열도 주변 바다에 천연가스,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러자 이제 서로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60년대 후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중국이 마오쩌둥 시대에는 또 이걸 심각하게 제기하진 않았었어요. 1972년에 중일 수교를 맺을 때에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1978년에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을 때에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뤘습니다. 그랬는데 덩샤오핑이 집권을 하고 덩샤오핑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일본 경제 따라잡고 추월하고 이런 과정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일단 1989년에 일본이 여기에다가 헬리콥터장을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좀 불쾌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리고 일본 군함까지 센카쿠 열도를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중국이 몹시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는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센카쿠 열도, 즉 중국말로는 다오이다오를 우리 영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여기에 해양 탐사선 보내죠, 석유 시추 장비 보내죠. 이러면서 일본과 급격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때마다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또 배 뺐다가 또 들어갔다,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반복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해양 탐사선이 왔다 갔다 한 거 외에도 중국 어선들이 여기 가서 조업 행위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져요. 2010년에 중국 어선들이 여기서 조업 활동을 하는데 결국에는 일본 해경들이 중국 어부들을 체포를 합니다. 그러자 중국이 일본에 강력 항의를 하죠. 돌려달라 하자 일본이 돌려주질 않습니다. 이래서 중국이 경제 제재, 경제 압박에 들어갑니다. 히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를 하는데, 이것은 일본 첨단 장비의 원료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거를 수출을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일본인들 중국 관광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관광은 둘째치고 히토류 원소 수입이 안 되게 된 일본이 당황해가지고 결국에는
굴욕적으로 중국 어부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2012년에는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민간인에게 이 섬을 20억 5천만 엔의 사서 국유지로 만들게 됩니다. 자, 원래 센카쿠 열도는 오랫동안 민간인의 사유지였어요. 그런데 2012년에 20억 5천만 엔,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2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계산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고 일본 정부가 사서 국유지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반발한 거예요. 사유지일 때보다 이제 국유지가 됐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반일 감정이 더 커집니다. 이때 센카쿠 열도 그 바다로 이제 중국의 해양 감시선들 들어가고요. 그러자 일본 군함 출동하고요. 그래서 무력 충돌의 분위기까지도 갑니다. 이후 또 중국은 어선들을 대규모로 또 파견을 해요. 어선들 잔뜩 넣으면서 중국 해군까지 같이 호위를 해서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일본에서 항의를 하고 물대포 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다가 2013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또 우리나라가 등장을 해요. 한국 어선 황금호가요, 이 바다 쪽에서 센카쿠 열도 바다에서 화재가 나요. 그래서 여기 이 배가 화재가 나고 이 선원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자 일본에서 이 한국 배를 구하러 출동을 하는데 중국 배도 출동을 하고요. 타이완 배도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 일본 이 3개국이 서로 한국 배를 구조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3국이 모두 각자 자기들이 이 바다의 주인임을 보여주려는, 주권을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은 조금 가슴 아프게도 9명의 선원들 중에 1명이 구조가 돼요. 이 구조된 1명은 중국인이었고요. 나머지 8명 중에 4명은 사망을 하고 4명은 실종 상태로 이 일이 좀 끝났었습니다. 아무튼 좀 가슴 아픈 일이긴 했었고요. 이 황금호 사건이 2013년 1월이었는데 같은 해 8월 달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어선들이 조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 해경이 나타나서 센카쿠 열도에서 어업행위를 하는 일본 어선들을 내쫓은 일도 발생을 해요. 일본 입장에서 황당하죠.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지금 우리 바다인데 중국 해경이 와서 우리 일본 어부들을 쫓아낸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한 거죠. 그 후 이런 이 두 국가의 이 충돌은 매우 잦았는데 2018년에는요 드디어 중국 잠수함이 들어옵니다. 이러자 또 일본에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금년 2021년에는요 중국이 또 전투기까지 여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을 하자 일본이 이제 더는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이시카키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시카키 섬은요,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에 가장 가까운 섬이에요. 거기에 2022년까지 미사일 기지를 완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어선들 충돌하고 해경선 충돌하다가 잠수함 뜨죠, 전투기 뜨죠, 지금 미사일 기지까지 나타나는 이런 상황. 이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모쪼록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일본 되게 짜증날 거예요, 중국한테. 중국도 일본한테 되게 짜증날 겁니다. 여튼 일본 센카쿠 열도나 좀 신경 쓰고 명확한 우리 서민 독도에 대해서 우리 짜증 좀 안 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